이런 퍽퍽한 치킨 말고 아줌마가 직접 튀겨줄래요? 좀 더 야들야들하게? 세 번째 학생이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튀김옷은 필요 없어요. 그냥 벗겨서 주기만 해도 되겠는데? 하하, 그들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춘자 사장님은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그녀의 조카를 건드린 건 두고두고 후회될 일이 됐습니다. 오후 7시 동네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치킨집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퍼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김순자 사장님이 혼자서 꾸려가는 작은 가게였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조카 민수가 처음으로 배달을 나가는 날이었거든요. 민수는 올해 24살의 성인 남성이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청년이었죠. 춘자 사장님은 민수가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배달 갔다 와서 조심히 와. 춘자 사장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달용 가방을 어깨에 메고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순자 사장님의 눈에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고등학생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 씨발, 치킨이 왜 있다고야? 그 중 한 명이 배달용 치킨 박스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박스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치킨 몇 조각이 굴러 나왔죠. 치킨 한 마리의 뼈만 남았네. 당신이 배달하다 처먹은 거 아니야? 춘자 사장님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정량으로 포장해서 보내드렸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이래도 돼요? 손님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그때 주방에서 민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른 채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민수는 말은 어눌하지만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은 남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고등학생 중 한 명이 민수를 보더니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야, 쟤 뭐냐? 사람 맞아? 전응아 아님. 달보다 느린 닭대가리네. 껄껄. 다른 한 명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야, 찍자. 진짜 미친다. 장애인 배달 인증샷 올리면 조회수 대박날 듯 크크크. 춘자 사장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죠.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세요. 저희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줌마가 뭘 어쩌게요. 신고라도 할 거예요. 장사 접게 할까요? 고등학생들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놀이터라도 되는 양 행동했죠. 춘자 사장님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민수가 더 상처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민수야, 안으로 들어가 있어. 춘자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그런 조카의 모습을 보며 순자 사장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 사장님은 그날 일을 잊으려 애썼지만 민수의 상처받은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민수 역시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가끔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죠. 민수야, 괜찮지? 순자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애 괜찮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순자 사장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가 세상과 조금씩 소통하며 자신감을 키워가던 모습이 하루아침에 위축되어 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불행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오후 6시경 저번과 똑같은 고등학생 무리가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과자와 콜라까지 들고 있었죠. 더욱 뻔뻔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킨 사장님. 그들 중 리더 격인 학생이 비아냥거리며 인사했습니다. 춘자 사장님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실 거 있으시면. 아니에요. 저번에 먹었던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또 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리더 학생이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너무 퍽퍽한데요? 기름기가 하나도 없네. 다른 학생이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퍽퍽한 치킨 말고 아줌마가 직접 튀겨줄래요? 좀 더 야들야들하게? 세 번째 학생이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튀김옷은 필요 없어요. 그냥 벗겨서 주기만 해도 되겠는데? 하하, 그들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춘자 사장님은 그들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알 수 있었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여기는 음식점입니다. 아,
음식점이면 어때요?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민수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죠. 하지만 고등학생들의 시선이 민수에게 향하자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전응아 또 나왔네. 야, 너 지난번에 울었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일러 바쳤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꽉 깨물며 청소를 계속했죠. 야, 말 안 해? 벙어리야 바보야? 한 학생이 민수 앞으로 다가가더니 일부러 어깨를 밀쳤습니다. 민수가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죠. 순자 사장님이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꽉 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고 나가세요. 이건 마지막 경고입니다. 아니, 손님한테 나가라고 해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저희는 손님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의는 지켜주셔야죠. 리더 학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치킨이 맛없다고 했을 뿐인데. 다른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전응아 조카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쁜 건데. 민수는 여전히 말없이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순자 사장님은 그런 민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아이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무 잘못이 없다고요. 존재 자체가 잘못이죠. 저런 애들은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자 사장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순자 사장님의 차가운 눈빛을 본 고등학생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건방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죠. 뭐야? 무서워하게 생겼네. 아줌마가 우리한테 뭐 어쩔 건데요? 리더 학생이 더욱 도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수 쪽으로 다가가더니 일부러 발을 걸었습니다. 민수가 그만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와 청소 도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아이고, 미안해 못 봤네. 그 학생이 가짜 미안함을 표현하며 웃었습니다. 다른 학생이 주문했던 치킨을 일부러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이것도 미끄러졌네. 어떡하지? 그리고 세 번째 학생이 그 치킨을 발로 밟으며 말했습니다. 닭 튀기듯이 밟아야 맛이 제대로 나는 거 아니야? 하하. 민수는 바닥에 흩어진 치킨 조각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눈빛으로 순자 사장님을 바라봤죠. 그 순간 순자 사장님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꾹꾹 눌러 담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순자 사장님의 어깨가 쫙 펴지더니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얘들아, 순자 사장님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죠. 민수한테 손대는 순간 너희들은 끝이야. 고등학생들은 순자 사장님의 변화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여전히 우습게 여겼습니다. 끝이라니 뭐가 끝나는데요? 아줌마가 우리한테 뭘 할 수 있다고? 리더 학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한테 일러 바칠 거예요?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 동네 시장이거든요. 하지만 순자 사장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해졌죠. 그리고 민수를 향해 다가가려는 학생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 지금 당장 나가. 아니면 어쩔 건데요? 한 학생이 순자 사장님을 밀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사장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학생의 손목을 잡더니 뒤로 꺾어버렸죠. 학생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머지 두 학생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죠. 뭐야? 아줌마가 갑자기 왜 이래? 순자 사장님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김순자, 전직 국정원 특임요원이다. 국정원. 헛소리하지 마요. 코드명은 지옥 참모였어. 그 말과 함께 순자 사장님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수가 깨어난 것 같았죠. 민수는 바닥에 앉은 채로 순자 사장님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소 자상하고 따뜻했던 사장님이 이렇게 강인한 모습을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건 평범한 치킨집 사장이 아니야. 순자 사장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국가 3급 기밀 보유자를 건드리고 있는 중이다. 손목이 꺾인 학생이 아파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국정원이면 증명해봐. 순자 사장님은 대답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학생이 뒤에서 의자를 내리치려 할 때 순자 사장님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팔꿈치로 그 학생의 명치를 찔렀습니다. 두 번째 학생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리더 학생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잠깐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 사장님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서 버렸으니까요. 리더 학생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진짜 그만해요. 하지만 순자 사장님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했던 과거의 자신이 깨어나고 있었죠. 너희가 먼저 시작한 일이다. 순자 사장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져야지. 리더 학생이 다급하게 민수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아마도 민수를 인질로 삼으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씨발 이 새끼 조져버린다. 하지만 그 순간 순자 사장님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리더 학생이 민수에게 손을 대기도 전에 순자 사장님이 그의 앞을 막아섰죠. 철제 튀김 집게가 번개같이 움직여 리더 학생의 손등을 내리쳤습니다. 아,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학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자 사장님은 그 학생의 멱살을 잡더니 벽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쿵! 학생이 벽에 등을 부딪히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사장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조카 손대지 말라고 했지. 이미 바닥에 쓰러진 두 학생 중 하나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순자 사장님은 그 학생의 복부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이었죠. 학생이 다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날 기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세 번째 학생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순자 사장님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죠. 제발 그만해 주세요. 이제 와서 제발이라고? 순자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 겉모습만 보고 시답지 않게 나불댈 때는 언제고? 순자 사장님이 그 학생의 발목을 잡더니 비틀었습니다. 학생이 또다시 비명을 질렀죠. 마지막으로 리더 학생이 간신히 일어나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사장님의 상대가 될 리 없었습니다. 순자 사장님은 그의 멱살을 잡더니 식힌 튀김기 쪽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행히 기름은 식어 있었지만 학생은 튀김기와 벽 사이에 끼어 꼼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벽에 부딪혀 뼈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사장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리더 학생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머지 두 학생도 바닥에 쓰러진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사장님은 숨을 고르며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바닥에 앉은 채 놀란 눈으로 순자 사장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수야, 괜찮니? 순자 사장님의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순자 사장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응, 난 괜찮아. 사장님 진짜 국정원 요원이세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치킨집 사장일 뿐이야.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너 같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서.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 사장님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죠. 고마워요, 사장님. 순자 사장님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바닥에 쓰러진 학생들을 내려다보며 순자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억해둬라.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자랑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그 순간 가게 밖에서 누군가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모든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순자 사장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과거의 자신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쓰러진 학생들 중 하나가 신음하며 깨어났습니다. 리더 학생이었죠. 그는 벽에 기대어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국정원이었다고? 순자 사장님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야. 나는 15년간 국가를 위해 일했어. 그럼 진짜로 코드명 지옥참모, 대북 특수 임무를 수행했다. 리더 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을 건드렸는지 깨달은 것이죠. 나머지 두 학생도 하나씩 정신을 차렸습니다. 모두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사장님은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나? 정말 몰랐어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장난? 순자 사장님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민수한테는 장난이 아니었어. 그 아이에게는 깊은 상처였다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순자 사장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순자 사장님이 민수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수의 착한 마음을 보며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죠. 너희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둬라. 춘자 사장님이 학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은퇴한 후에도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리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수 같은 사람들은 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야. 다르다고 해서 무시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어. 학생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나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학생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죠.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지자 순자 사장님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무서웠지?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장님이 저를 지켜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순자 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평화로운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사장님 덕분에 이제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그때 가게 밖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한 중년 남성이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시원했어요. 순자 사장님이 당황하며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처음부터 보셨나요? 네. 전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이 휴대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영상도 찍었고요. 순자 사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상을 걱정 마세요. 좋은 의미로 올릴 거예요. 요즘 이런 일진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사장님, 영상이 뭐예요? 인터넷에 올라가는 거야. 민수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순자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중년 남성이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려 있었죠. 장애인 조카 괴롭히던 고딩들. 치킨집 사장님한테 참교육 당함.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명이 보던 영상이 몇 시간 만에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뜨거운 반응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속 시원하다. 국정원 출신이었다니 완전 영화 같네요. 요즘 이런 시원한 뉴스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런 일진들은 저렇게 혼나야 정신 차리죠. 사장님 진짜 멋있으시다. 조카분 지키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하지만 모든 댓글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폭력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고등학생들한테 저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지 너무 과했던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순자 사장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민수보다 먼저 일어나 혼자 휴대폰으로 영상을 봤죠. 이렇게까지 퍼질 줄은 몰랐는데 순자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자신이 학생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한 일이 옳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민수야, 잠이 안 와서 어제 일 때문이세요? 순자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이 많이 퍼졌더라.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해요? 글쎄, 여러 가지야. 좋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했다는 사람도 있고.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고마워. 민수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놓인다. 오전 10시경부터 가게로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기자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간지 기자인데요. 어제 일에 대해서 인터뷰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방송국 PD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순자 사장님은 모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가게 앞에는 계속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치킨을 주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장님, 저 어제 영상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치킨 한 마리 포장으로 주세요. 그리고 조카분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국정원 출신이라니 진짜 놀라웠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순자 사장님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민수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보며 신기해했죠. 사장님, 사람들이 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내가 착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신기해요. 처음으로 제가 관심받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평소에는 하루에 치킨 10마리 정도 팔던 가게에서 이미 30마리가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러다가 재료 떨어지겠는데 순자 사장님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걱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려웠던 가게 살림이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민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을 보며 순자 사장님은 어제 자신이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순자 사장님의 치킨집은 이제 동네 명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새로운 손님들이 찾아왔고 가게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죠. 사장님,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던데요. 순자 사장님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다고요? 네. 아침 뉴스에서 잠깐 언급됐어요. 장애인 조카를 지킨 국정원 출신 치킨집 사장 이야기로요.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진짜요? 저도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공 중 하나였잖아.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김순자 씨이신가요? 순자 사장님이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온 변호사 박성준입니다. 그 말에 가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도 모두 귀를 기울였죠. 변호사라니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성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제 피해를 당한 학생들 부모님이 저를 고용하셨습니다. 폭행 및상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순자 사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발장이요? 네, 아무리 정당방위라고 해도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순자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괜찮을까요? 순자 사장님이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민수야. 박성준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목 골절, 타박상, 정신적 충격 등으로요. 잠깐만요. 가게에 있던 한 손님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먼저 시비를 건 건 그 학생들이었어요. 다른 손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장애인인 조카를 괴롭히고 있었잖아요. 박성준 변호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명백한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순자 사장님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제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보는 것이 어떨까요? 피해 배상금 3천만 원과 공개 사과문을 요구합니다. 3천만 원이라니. 민수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큰돈이 어디 있어요? 순자 사장님도 당황했습니다. 그런 큰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며칠 시간을 드릴 테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변호사가 명함을 놓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30대 여성이었는데 역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여성이 박성준 변호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시민단체 정의의 목소리 대표 이민정입니다. 이민정 대표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영상에는 학생들이 민수를 괴롭히고 치킨을 바닥에 쏟으며 발로 밟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도 범죄 아닌가요? 장애인 학대, 기물파손, 영업방해 등등. 오히려 이 학생들이 먼저 처벌받아야 할 일이죠. 박성준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고 별개가 아니에요. 정당방위였다는 게 영상으로 명확히 증명되잖아요. 이민정 대표가 순자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법적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되죠. 순자 사장님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성준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박성준 변호사가 나간 후 가게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은 더욱 열띤 지지를 보냈고 이민정 대표는 순자 사장님과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증거가 확실하니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민정 대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도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물론이에요. 게다가 여론도 사장님 편이고요. 벌써 온라인에서 서명운동까지 시작됐어요.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서명운동이 뭐예요? 이민정 대표가 민수에게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구나.
춘자 사장님도 놀라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서명 사이트에는 벌써 수천 명이 참여했고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사장님 지키기 서명운동. 장애인을 지킨 영웅을 지키자. 정당방위를 범죄로 만들 수는 없다. 다양한 제목으로 여러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게 장사는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하루에 치킨 10마리 정도 팔던 가게가 이제는 하루에 100마리도 모자랄 지경이 되었죠. 사장님, 치킨 또 떨어졌어요. 민수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벌써? 아침에 준비한 게 벌써 다 팔렸다고? 오후 3시가 채 되지 않았는데 하루치 재료가 모두 소진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가게를 연 이후 처음이었죠. 죄송합니다, 손님. 오늘 치킨이 모두 품절되었습니다. 춘자 사장님이 새로운 손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쉽네요. 그럼 내일 또 올게요. 다음에 미리 전화로 예약하고 오세요. 손님들도 이해해주며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더 인기가 높아지는 것 같았죠. 이민정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면 가게 확장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확장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요. 춘자 사장님이 당황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과 민수 씨를 응원하고 있거든요.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가게가 커질 수 있어요? 글쎄,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그때 한 손님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회사에서 단체 주문하고 싶은데요. 직원들 간식용으로 치킨 50마리 정도 주문 가능할까요? 춘자 사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50마리요? 그런 대량 주문은 가능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주문하고 싶어요. 저희 직원들이 사장님 응원한다고 해서요. 이민정 대표가 순자 사장님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사업 확장에 좋은 기회예요. 춘자 사장님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예약해 주시면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로 예약할게요. 손님이 나간 후 가게가 조용해지자 순자 사장님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한 탓에 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우리 생활이 나아질 것 같구나. 네. 이제 매일 치킨도 많이 팔고 사람들도 많이 와주고 정말 좋아요. 이민정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처리해 드릴 테니까 장사에만 집중하세요. 이런 성공 스토리가 더 많아져야 해요. 춘자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이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것이 보람찼습니다.